그러니까 이게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다 함께 본다 그런다면 결국은 공간 입장에서는 모든 인연이 생겼다가 사라지니까 생긴 동안에는 감사하게 아끼면서 잘 쓰는 거죠. 그렇지만 집착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눈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편, 중, 정, 이 사물 안에서 그 결국은 이것이 사라진 공간을 본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여기에 대한 집착이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뜻하고 다 맥락이 지금 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정중 편도 보고 또 다음에는 편중 정도 보고 이런 것들이 가지는 함의가 이제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존재하는 것에서 그 공간을 볼 수 있다면 그 존재는 일종의 환상같이 꿈같이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결국 공간의 입장에서는 있니 없니 뭐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하는 것이 참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커진다. 이 개체를 나라고 할 때 하고 이 무한한 공간 자체로 우리가 의식이 넓을 때의 그때의 나는 상당히 성숙한 인간이 된다. 죽음마저도 넘어설 수 있다. 생사도 결국은 대립의 세계니까. 공간 자체는 생사 안 하잖아요. 근데 공간이 생기는 것들은 생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 면을 같이 보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그런 힘을 줍니다. 깨닫는 순간에 소리를 와락 지른다든가 공중공중 뛴다든가 하는 이가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처음 이걸 발견했을 때는 이렇게 공중공중 뛰고 막 고함 지를 수도 있다. 네, 처음 발견했을 때는 모든 것이 딱 사라지는, 있긴 있는데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 처음에는 이것이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동사는 이들을 향해 경고한다. 만나고도 못 알아봄, 괴이적게 생각 말라. 그러니까 만나고도 못 알아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만났지만 하여튼 말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의식이 지금 눈앞에 있지 않나요? 누구나 만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만났다고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 텅 비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수행의 측면이에요. 수행의 측면. 이론의 측면에는 전체 속에 개체가 있다. 이거는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수행의 측면에는 개체가 전체를 발견을 했어도 이것이 전체라는 것을 인지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하고 어른이 보는 것은 같겠지만 어른이 보는 것은 훨씬 더 여러 가지 아주 디테일하게 강력하게 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 말은 인정하죠. 지난날의 흔적의 가장 큰 것은 아상이에요. 아상. 지난날의 흔적을 이제 불교에서는 상이라고 불러요. 고정관념. 나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이걸 봤지만 지금 제 손을 움직이는 게 나의 의식이라는 걸 내가 알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아직까지 아상은 아주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내 손을 움직이고 보고 듣는 게 의식이라는 것을 알고 의식은 무한대라는 걸 알지만 여전히 아직은 지난날의 흔적, 습관이 남아있어서 아직도 여전히 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한다. 지금 상황이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예. 오케이? 예. 한번 깨달았으면 됐지.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깨달았으면 됐지. 아니야. 한번 깨닫는다고 절대 안 돼.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한번 깨달았으면 됐지. 아니에요. 깨달아도 여전히 무의식적으로는 그 깨달음이 스며들지가 않아. 이 말 이해되나요? 깨달아도 의식에서 놀아가지고 무의식에서는 스며들지가 않아. 그러니까 정말 수행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이 유차면 천지 형격이다. 홀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홀이는 가을 틀이거든요. 동물들이 털갈이 할 때
가을에 가장 가장 가늘어진다고 해서 홀이라고 불러요. 그만큼의 차이가 있어도 천지로 현격 벌어진다. 실제로 이 경지에서 좌절하고 만 예가 얼마나 많았던가. 이 말은 견성하고 난 뒤에 도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진짜 많아요. 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깝게도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간 사람들이 정말 많다. 옛날로 돌아간 이유는 간단해요. 옛날 생활이 좋아서. 아상은 옛날 생활이 좋아. 이 평등의 세계는 노 땡큐고 완전히 차별 안에서 하는 게 그게 좋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떤 이민간 분들이 그 좋은 환경에서 지내는 것보다 서울에서 막 갈등 속에서 여야의 갈등, 무슨 갈등 속에서 지지고 볶는 게 더 좋다고 하는 그립다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듣죠. 좋은 곳으로 이민 간 분들이 오히려 지지고 볶는 한국이 그립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도 그것이 좋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깨닫고 난 뒤에 다시 옛날로 돌아간 사람이 실제로는 많다. 네. 그러니까 축배를 드는 건 아직까지 빠르다 이거예요. 샴페인 이미 너무 빠르게 터뜨리는 거다. 그러니까 알아채도 무의식인 저항. 이 말 들어옵니까? 예. 우리가 알아채도 이게 위에서 놀지. 우리 가슴과 배라고 하는 무의식의 세계로 스며들려면 아직 멀었다는 거죠. 네. 자, 편중정 2번입니다. 편은 이제 현상이니까 현상 가운데 본질. 차별 속의 평등. 자, 편중정이여 늦잠 잔 노파 옛 거울 만나도다. 눈앞에 분명할 뿐 딴 것 있음 아니니 머리 잘못 보아 그림자라 알지 마라. 자, 요 말은 보세요. 수행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시만 봐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해설을 들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늦잠 잔 노파가 옛 거울 만나도다. 이 말은 그 불교 경전에 아주 중요한 예를 드는 게 연야달다라고 하는 고사가 있어요. 그 사비성 금강경을 설한 기원 정사가 있는 그 지방에서 불과 한 500m? 1km가 채 안 되는 것. 하여튼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사비성이 있었어요. 사비성이 지금은 스라바스티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위성, 사위국 이런 식으로 불경에 많이 나와요. 사위성이 스라바스티를 한자로 표기한 게 스라벌이에요. 스라벌이 줄이면 뭐가 돼요? 서울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위성에 살고 있어. 이름을 그래 붙였다 이거. 신라 때 워낙 불교를 이제 받아들였었고 좋아하게 돼가지고 불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 지역이 사위성인데 그 사위 스라벌이란 말이 사위성을 말해요. 그럼 그게 서울이 되어가지고 지금 경주에서 지금 서울로 그 이름이 옮겨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위성에 살고 있어요. 불경에 사위성에 아주 꽃미남이 있었어. 꽃미남이 자기가 꽃미남인 걸 자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르시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자기를 꽃미남이라고 하니까 자기 그러고 얼굴 쳐다보니까 정말 탤런트의 그 연예인병이 이제 걸렸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낙은 거울을 들어가서 자기 얼굴 보는 게 낙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 불경에는 어느 날 아침 이 꽃미남이 연야 달다가 거울을 딱 봤는데 자기 거울이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이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근데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그냥 추측컨대.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이건 경위는 없어요. 근데 추측컨대 청동 거울을 썼을 거고 그 당시에는 그 청동 거울은 한 면만 닦지 뒷면까지 하려면 너무 공이 많이 들어서 한 면만 하잖아요. 그러면 놓아둘 때
이렇게 놓아뒀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걸 하여튼 잘못 들어가지고 뒤쪽 면으로 얼굴을 본 거지. 그러면 분명히 거울을 봤는데 자기 얼굴이 사라졌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얼굴을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착각을 하고 광기에 물들어서 자기 얼굴을 찾으러 사위성을 돌아다녔다. 돌아다니다가 사람마다 붙잡고 내 얼굴 못 봤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뺨을 때렸다. 그리고 아야 하고 감사지는 순간 자기 얼굴이 있다는 걸 알았다. 따라서 연야 달다처럼 어리석게 자기 얼굴을 잃어버렸다고 미치지 말라 하는 게 이제 불경의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 늦잠 잔 노파가 턱 눈을 떴어. 그 옛 거울을 딱 만났는데 자기 얼굴이 사라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미친 듯이 깜짝 놀래가지고 미친 듯이 찾는다 이거예요. 정말로 제가 본 사람 중에 한 번 이 의식을 확인하고 난 뒤에 이 의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이걸 찾지 않은 사람 본 적 없어. 그러니까 연냐 달다가 안 돼 본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한번 의식을 한번 확인한 뒤에 이게 항상 있어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의식이라는 것이 속으로 우쭐한데 어느 날 보면 분명히 의식이 자각되었는데 한참 드라마 보고 난 뒤에 보면 사라졌어. 그러니까 잃어버린 줄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이걸 찾게 된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확인한 사람이 더 당황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걸 확인한 것을 조증이라 그러고 잃어버린 줄 알고 막 미치는 것을 울증이라고 해서 모든 공부한 사람은 조울증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번 단계가 편중정이라는 것이 편이라는 입장이 남아있으면 이 정을 찾았다 잃어버렸다 게임에 빠져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본문 듣고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자각이 잘 되는데 혹은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 저절로 자각이 되는데 드라마 보고 부부싸움하고 뭐 이러다가 한번 뚜껑 열리고 하고 난 뒤로는 까맣게 이게 사라져가지고 문득 놓친 것 같은 느낌? 그 상실감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찾은 사람이 더 상실감을 느낀다. 이 고사에 연야 달다가 꽃미남이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본래 면목을 보고 그 본래 면목이 꽃미남이라는 사실을 혼자서 흐뭇하게 이걸 가지고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자기를 챙긴다. 자기 의식을 챙긴다. 자기가 꽃미남이라는 사실을 시간 날 때마다 챙긴다. 그러다가 문득 거울 들었는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챙겼는데 사라졌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번 헷가닥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러니까 견성 이후에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대한 경책이다. 이 말이. 자, 그래서 보세요. 늦잠 잔 노파가 옛 거울 만나도다. 그리고 찾아 헤맨다 이거예요. 근데 눈앞에 분명할 뿐, 딴 것 있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럴 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눈앞에 분명할 뿐, 다른 것은 없다. 자, 여러분, 의식이 지금 눈앞에 분명하다. 이거를 제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이렇게 한번 자기 의식을 확인하고 난 사람한테는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특별하게 애를 안 쓰고도 가만히 있으면 내 눈이 있는 자리에 이 세상이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내 눈이 있는 자리에 실제로는 이 세상이 이렇게 보여. 내 눈은 안 보이고 내 눈이 있는 자리에 실제로는 이 세상이 들어와 있는데 이 세상이 통으로 한 게 의식이다. 그러니까 내 눈이 있는 자리에 실제로는 의식이 있다. 제가 지금 의식을 다른 말로 공간이라고 해볼게요. 공간이 어디 있는가? 공간이 어디 있는가? 의식이 공간이에요. 그대로. 그러면
공간이 어디 있는가를 해볼 때 공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 눈이 있는 자리 전체가 내 시야 전체가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정법이라고 한다면 바른 법, 정법은 안장, 눈에 있다 할 때 공간이 어디 있는가 할 때 우리가 이 공간을 인식할 때는 마치 내 눈 가득히 공간으로 인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 전체가 다 여러분 눈이 있는 자리에 실제로는 시야가 있죠. 시야의 자리에 이 세 개가 있죠. 이 세 개가 있는 자리에 실제로는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을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는가? 자기 눈을 보면 자기 눈에 공간이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인식할 때 좁은 방에서 인식하는 것보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할 때 그 공간이 훨씬 더 넓어져서 이런 공부하는 요 단계에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좀 옥상이나 툭 트인 한강변 혹은 이런 산 중턱에 있는 바위 이런 곳에 자기도 모르게 가서 앉아 있는다. 왜냐하면 의식은 공간이고 공간이 커질수록 의식이 확장되는 느낌이 시원하거든. 그러니까 그 시원함이 자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런 공간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있는다.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지금 눈앞에 분명할 뿐 딴 것 있음 아니다. 지금 눈앞에 분명할 뿐 공간이 어디 있는가? 스스로 눈앞에 공간이 분명할 뿐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없다. 딴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은 공간 속에 있죠. 공간 속에 있으면서 공간 잃어버렸다고 공간 찾는다 이거예요. 연야달다의 처지가 이해가 됩니까? 공간 속에 있으면서 공간을 잃어버렸다고 공간을 찾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찾았더니 결국 어떤 이렇게 구름 위로 이런 봉우리 5개가 있더라는 건데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정도까지 왔으면 더 이상 이제는 뭐 충분히 나왔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오줌을 쭉 해가지고 영역 표시를 해놓고 돌아왔더니 이제 부처님 손바닥 아니더라. 그러니까 부처님 손바닥이 뭐예요? 공간인 의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공간 자체가 의식이라는 것도 들어옵니까? 예, 이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공간이라고 예쁜들이 허공이란 말 많이 했어요. 의식은 허공이다 이 말은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허공을 현대인은 공간이란 말이 더욱더 와닿아. 그래서 제가 지금 허공 대신에 공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도 공간 속에 들어있죠. 이 공간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눈앞에 분명할 뿐 공간 아닌 것은 없다. 저기 지금 여기에. 근데 늦잠 잔 노파는 옛 거울 보고 자기 얼굴 잃어버린 줄 알고 허둥대지만 알고 보면 자기 얼굴이 눈앞에 이렇게 분명할 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머리 잘못 보아 그림자라 알지 마라. 그림자라 알지 말라 이 말은 잃어버린 줄 착각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거울 뒷면을 들고 오돌통동 울퉁불퉁한 곳에서 자기 얼굴이 안 보인다고 머리를 잃어버린 줄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공부 과정에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부처님도 정에서 이야기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첫 번째 정중편. 정중편은 이 깨닫고 난 뒤에 이 우리들의 본래 면목을 뭐다 하고 딱 이렇게 쥐는 거. 그거 습관을 내려놓으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꾸 챙기는 습관. 아니죠, 어떻게 얻은 건데. 해서 잃어버릴까봐 자꾸 챙기다가 어느 날 안 챙겨지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잃어버렸나? 하고 막 당황하는 그 과정을 거친다. 누구나 거치니까 그 과정을 잘 넘겨라. 그런 뜻이에요. 아무튼 그 반야신경에도 색적 시공 해놓고 안 끝나고 또 뒤집어 가지고 또 공적 시색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물이, 모든 색이 공으로 돌아간다 해놓고, 안 끝나고, 또 공에서 또 모든 사물이 또 나온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정중편을 말했으면 뒤집어서 편중정도 말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위성의 연야달다처럼 제 머리를 찾아 나선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는가. 근데 차별과 평등을 혼동하면 잃어버린 줄 알고 찾게 된다는 그런 이제 고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넘어가서 깨달음의 평등은 현실의 차별을 떠난 곳에 있는 곳이 아니다. 자, 평등을 공간이라고 하고 차별을 지금 사물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공간과 사물의 관계가 지금 공간을 떠나서 사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공간 없이 사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요 입장에서는 사물 없이 공간만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같이 있으면서 또 묘하게 같이 있으면서 약간씩 또 따로따로 넣는 건 또 사실이잖아요. 근데 또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등이면서 공간이면서 또 물질이면서 또 공간이고 하는 요게 지금 모든 데 다 적용되어 있다.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이 원리가 다 적용이 되어 있다. 근데 이걸 소화하기에는 공간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발견한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사물 따로 공간 따로라고 자꾸 착각한다 이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 따로 무의식적으로 나라는 것이 있어서 나 따로 본래 면목 따로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그 습관을 이겨나가는 게 전성 이후에 지금 공부라서 하여튼 우리가 이 말을 하여튼 소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더라. 견성은 단박에 이루어지지만 지금 본질과 현상이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 여러분, 거울이 진짜 빨간 사물이 오면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푸른 게 오면 푸른색을 있는 것도 비추지요. 그러면 거울에 비친 빨간 사과라 한다면 거울에 비친 빨간 사과가 손을 대보면 어떨까요? 거울에 비친 빨간 사과에 우리가 손을 탁 대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거울 느낌이잖아요. 근데 모양은 사과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한 개 의식인데 그 한 개 의식이 이 이미지 같은 이 지금 사물로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안 다음에 실제로 적응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거울 속의 영상이나 그러니까 거울 속의 꽃 이걸 경화라고 해요. 거울 경자에 꽃 화자를 써서 경화나 물에 비친 달 해서 수월 경화 수월 이런 것으로 이 세계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데 물에 비친 보름달이나 물하고의 관계가 둘이면서 하나잖아요. 하나면서 또 둘이고. 그러니까 요게 참 우리가 이성으로서는 소화하기 힘든 이 세계의 실상이다. 따라서 이것에 이제 우리가 익어 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동산선서에 의하면 이것은 수행의 지금 초입 5 중에서 2번째에 온 것에 불과하니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고 멀다. 그럼 이 뒤에 뭐가 있지?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럼 다음 나오는 거는 이제 자 정중편하고 편중정은 해안을 말하고 있어요. 공부의 과정이 잠깐 복습하면
아무튼 모든 공부 단계가 금강경에서 말하는 거나 지금 조동오위에서 말하는 거나 시부도가 말하는 거나 하여튼 모든 게 다 맞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금강경에서 말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육안, 오안, 5가지 눈,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금강경에. 이때 육안은 지금 육체의 눈, 차별을 보는 눈. 그리고 천안은 선정산매, 천정산매의 세계, 그거를 천이라고 불러요. 육도윤회 불교 교리에서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할 때 천상이라는 세계는 인간이 선정산매에 들었을 때 그 세계를 천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천안은 천상의 세계에 대한 경험하는 눈. 그러니까 선정산매 속에 고요한 세계. 그러니까 그게 윤회계 안에서는 제일 높은 천상계예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하늘나라는 어떤 의미로? 천상을 말할 수가. 그러니까 인도에서 말하는 하늘나라는 천상계를 말해요. 그럼 그것은 인간보다도 더 높은 경지. 지옥은 저 아래 경지. 다시 말하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선에서 지옥 같은 감정, 천상의 감정 이런 걸 다 표현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감정은 그래도 현상이다 이거죠. 근데 그런 경험이 이제 그러니까 천안은 육도윤회 현상계 안에서 차별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을 보는 경험하는 것이 천안이에요. 육안은 차별계 자체고. 그러면 그 넘어서 이제 본질의 세계를 먼저 보는 것이 해안이에요. 근데 본질을 봤는데 정중편과 편중정은 아직 이 현상에서 차별의 습관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이해되지 않나요? 본질을 봤지만, 의식을 봤지만 아직도 나의 정체성은 의식이 안 되고 여전히 차별하는 아상이 나의 정체성의 상태, 그 상태가 지금 해안의 상태. 그거를 지금 정중편, 편중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서 설명하고 있다. 됐나요? 그 뒤에 이제 법안이 나오는데, 법안은 나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옮겨간 거예요, 이제. 본질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면 본질로 옮겨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본질로 옮겨간 상태에서 아직까지 차별이 몸이 있는 한은 현상계를 살잖아요. 그러면 본질의 입장에서 현상계를 사는 지혜와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특히 최근에 무심이라고 하는 본질의 입장에서 이 현상계를 대하면, 경계를 대하면 평상심이라고 하는 지혜와 자비가 나온다. 그때 나오는 마음, 지혜와 자비의 인간 마음을 보신이라고 한다. 수행의 결과로 얻은 몽. 이때 수행의 결과는 내가 무심이 될 줄 아는 것. 무심이 될 줄 안다는 말은 본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가 되어본 이 수행의 결과. 본질의 입장에서 경계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킬 때, 그게 보신이다. 그러니까 그게 정중래. 이제 정에서, 본질에서 래, 오는 것이 있다. 그것이 본질의 입장에서 인간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레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래란 뜻이야. 우리가 부처님을 여래라고 하잖아요. 여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심을 터득한 사람, 무심이 익어진 사람한테는 여래가 나오는 거죠. 여가 레하는 거지. 이 세상 입장에서 볼 때는 여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살행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무심이 되어 본 사람이 지금 이런 이제 법안을 떤 사람이 이 세계가 법으로 보이는 사람은 이 세계를 법으로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심해서 이 세계를 법으로 대하는 마음을 그거를 이제 보신이라고 하는데 보신의 내용은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관세음 보살이 어디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제 정중내의 차원으로 이 경지로 내가 접어들면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 관세음보살도 되고 문수보살도 되고
보현보살도 되고, 기독교로 말하면 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 천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천사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 단계를 지금 말한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5개 중에서 정중례하고 겸중지라는 말은 겸 가운데 이르렀다. 겸이란 말은 중도.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이 우리가 겸한다, 겸비한다, 이런 둘 다 겸비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본질과 현상을 둘 다 겸비한 거. 그걸 겸이라 그래. 그럼 겸중지는 겸에 이제 이르렀다. 중도에 이르렀다. 삼위일체에 이르렀다. 이게 4번째 단계예요. 5번째는 뭐냐? 이르르면 끝 아닌가요? 근데 이 조동종 또 이 불교는 얼마나 철저한지 중도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완전히 무슨 중도라는 모든 공부의 완성도 내려놓고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 나오는 거. 그래서 정말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표시가 전혀 없는 거. 거기에 지금 마지막 겸중도라고 하는, 그 겸도 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도도 놓는다. 와, 그러니까 이게 이 공부의 그 어떤 면밀한 그 단계를 이렇게 표현했다. 한 바퀴 돌아가지고 360도가 0도로 돌아오는, 그래서 천진난만한 인간. 그래서 이제는 깨달음이니 뭐니 뭐 부처니 하는 것이 없는 그냥 천진난만하게 어울리는 인간. 그러니까 그 첫 시작은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죠. 근데 그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할 어린아이는 아직까지 인간고시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된 사람은 그때는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깊은 성숙한 인간이라서 힘이 있어서 좀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겉모습은 완전히 천진난만한 모습이다. 모든 뭐 공부를 했느니 뭐 중도를 터득했느니 깨달았느니 하는 것이 다 떨어진, 상이 다 떨어진 인간. 그게 지금 마지막이다 이게. 그 마지막은 깨달음조차도 없는 이제 그런 인간이다. 상황은 이해되죠? 그게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안의 부처의 눈의 경지가 그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우리가 이제 공부가 처음에는 본질인 의식을 깨달아도 이것을 내가 뭔가가 정의를 통해서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이걸 잡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유튜브 듣고 우리 집중수행에 찾아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거의 100% 그분들한테 본질이 뭡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이 의식입니다라고 답을 딱 잘하세요. 의식입니다라고 답을 잘하세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은 의식이란 말을 안 하고 손가락 하나를 탁 들어.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지금 의식입니다라는 말이나 손가락 하나 드는 거나 이게 전부 다 완전히 소화한 모양이 아니고 유튜브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대충 다 알아듣고 이제 흉내를 잘 내는 그 단계다 이거예요. 그게 1번 정중편의 단계다. 그 2번째는 이제 아직까지 개체의 입장이 남아 있어가지고 자꾸 챙긴다. 이걸 자꾸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떨어질까봐 무서워가지고 자꾸 챙기는 거하고 거의 같은 것 같아. 제가 어제 손녀를 좀 봤거든요. 둘째 손녀가 지금 아직 돌이 안 됐어요. 100일 조금 지났어요. 그러면 얘의 특징에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있을 때는 잘 놀아. 엄마가 같이 있을 때는 확인한 다음에 잘 놀아. 그러다가 엄마가 살 일어나고 그 자리에 제가 딱 앉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놀다가 귀신같이 낌새를 느끼고 탁 돌아봐. 그리고 울기 시작해. 그러니까 아직 할아버지는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야. 이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챙겨서 옆에 있을 때는 잘 놀다가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낌새가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고 돌아보면 이게 안 보이면 그때부터 쾅 이렇게 진짜 광기가 나오는 것 같아. 한번 울 때는 막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울대요. 그러니까 상황 이해되나요? 그게 이제 편중정이라고 그걸 불렀다.
공부 과정에서. 그럼 그런 단계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는 정중래. 정에서 에너지가 나온다. 정중래. 올래자. 에너지가 나온다. 그 에너지가 보신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이 본질 자체는 법신이고 현상의 개체는 화신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보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행을 통해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법안이 열리면 이제는 무심의 입장에서 이 세계에 내가 할 수가, 그러니까 이것을 깨진 것으로 알고 대한다 이거예요. 내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돌아가신 걸로 보고 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갈등이 자기는 그 사람이나 나나 둘 다 결국은 돌아간다는 사실이 눈에 보인다면 그 갈등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혜의 정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남방불교 하시는 분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 이걸 관하다가 깨진 것으로 보일 때가 온다. 깨진 것으로, 컵이 깨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 컵만 그런가? 다 깨진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색 중에서 공을 본다. 현상 중에서 본질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착이 떨어진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착 없이 대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공부가 아주 익어가는 건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정중래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외딴 산골에 들어가서 혼자 살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무심을 정득했으면 섞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공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중래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을 쓸 줄 알아야 한다. 근데 그 마음은 이미 나라는 것이 없어진 무심의 입장에서 마음을 쓰는 것. 그걸 정중래라고 한다. 절대가 상대로 나와야 이게 절대야. 절대가 절대로만 있으면 상대야 그것도. 절대라는 상대야. 이해되나요? 절대가 상대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자유자재로 해야지 절대지. 절대가 절대로만 있으면 절대라는 이름의 상대야. 그거는. 그러니까 신이 계신다면 신이 이렇게 놔두어야지 신이지. 신이 애헴하고 신으로만 있으면 그건 죽은 신이지. 진짜 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주의 무자, 조주가 무라고 하는 그런 거 안에는 유니, 무니 하는 모든 분별이 없어지고 자유자재가 되어가지고 유가 되었다가 무가 됐다가 자유자재로 하는 그 무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주가 같은 질문,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때는 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유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밖에 모르는 사람한테는 무라고 답변하고 무를 알았다고 해서 무에 집착한 사람 있잖아요. 서여 있어요. 조주 앞에 오면 나 한 수씩 했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내 마음에는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라고 난 이걸 터득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적혀 있어. 그런 사람한테는 유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유가 될 수 있어야 진짜 무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에서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태극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게 극단적인 동지가 되면 그것이 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겨울이 최고로 익었는데 그 점이 바로 시작이더라. 그러니까 항상 내 에너지에 한 60, 젊은 사람은 70, 나이 들면 60, 요 에너지를 딱 쓰는 것이 넘치지 않는 거예요. 넘치면 이제 꺾어져 가지고 급속도로 꺾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이제 지혜잖아요. 알맞다는 말이 이제 그런 말들이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그 무중에 길이 있어. 너무 극단 가면 꺾어져 버리니까. 이게 항상 그걸 잘 잡는다. 단검에 휘자를 저촉만 안 한다면 여기서 그 선대 어른들의 이름자를 내가 같이 쓰지만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지금 저 같으면 지금 의식이란 말 가장 많이 쓰지요. 그러면
저 강의를 듣고 찾아온 분이 제가 뭐냐고 물으면 의식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휘자를 범한 거야. 제가 의식이라는 말 쓰는데 그 사람이 의식입니다 그러면 이미테이션이야. 진짜가 아니고. 그러면 의식을 자기 식으로 표현해야 돼. 이해돼요? 지금 휘자를 저쪽 안 한다 이 말은 이것이 자기는 분명하지만 어른들이 쓰셨던 그 말은 내가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 잘하던 고인보다 뛰어나리라. 의식이라는 말을 쓴 저보다도 더 좋은 표현을 그 다음 사람은 써야 돼. 이게 청출어람이에요. 청은 남색에서 나왔지만 남색보다는 더 풀어라. 그러니까 청색이 남색에서 나왔지만 더 풀어야 한다. 이 말은 의식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보다 제자는 훨씬 더 명료하게 그걸 자기 나름대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남이 안 쓰던 말을 쓴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중례가 그런 창조성의 세계, 지혜와 자비가 창조성으로 발휘되는 세계, 그걸 말한다 이거예요. 충분히 지금 상황 이해되죠? 우리가 현상 입장에서는 여러분, 현상 입장에서는 본질이 이렇게 오면 왔다 그러잖아요.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본질 입장에서는 현상으로 가는 것을 간다 그래. 우리는 여래라고 부르는데 부처님이 본질에서 현상으로 오셨다고 여래라고 하는데 저쪽 입장에서는 나오시기 전의 입장에서는 여가 거한 거예요. 같은 사람이 현상에서 볼 때는 여래가 되는데 본질에서 볼 때는 여가 본질로 갔어. 여거가 돼.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정중례라는 말이나 편중례라는 말이나 그냥 이제 뒤집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가지고 뒤집어 보는 것이 이제는 몸에 익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다. 실제로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정중례라고 하는 거를 편중례라고 또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오늘 결론은 더 이상 나가지 말고 여기서 이 말을 가지고 오늘의 결론 시간 됐어요 지금. 그래서 중요하네요. 말을 하고 보니까 지금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오안이 있고 그리고 정중편, 편중정, 정중례, 겸중지, 겸중도가 있는데 결국에는 같은 눈이죠. 유관이든 불안이든 결국에는 같은 눈이죠. 같은 눈이 떠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지 눈이 없으면 아예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눈이다 이거예요. 마지막에 불안을 뜨면 유관하고 같아진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진리 자체는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상관없이 이미 펼쳐져 있어요. 진리 자체는 본질과 현상이 완벽하게 중도로서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치우쳤기 때문에 이것과 적응해 가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지. 그러나 실제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완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한이 결국에는 같은 눈 하나고 5가지 조동 오위가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 하나고 뒤집으면 그게 그거다 이거예요. 지금 이 글자가 쓰인 것은 달라도 이 한 개 판때기 위에서 글자가 쓰여져 있어서 다르면서도 결국에는 같은 거다 이거예요. 지금 불안이라는 자리를 치나 유관 자리를 치나 전체가 같이 울린다. 그래서 이렇게 통해 있는 것을 너무나 우리 동양인들은 좋은 표현이 있어요. 동양인들은 너무 좋은 표현이 있어. 그거는 뭐냐면 자연이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이미 그러하다. 그러니까 진리는 자연인데
인간한테는 자연에 가까워지는 데는 단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부도로 말하면 지금 어안이 한 개 눈이듯이 시부도로 말하면 모든 10개 그림이 소 잡는 10개 그림이 전부 다 같은 동그라미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게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마음 일으켰을 때 사실은 이미 깨달아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 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에서는 과정이 있지만 언제나 이 과정 자체도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진실 자체에는 이 모든 과정이 같은 것이다. 이것도 한번 뒤집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실을 공부하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깊은 도리가 숨어 있죠, 행간들에. 그래서 그런 함께 공부하는 기쁨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함께 우리가 차근차근 이걸 다 보고 나면 상당히 우리도 무르익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희망은 이제 선시가 익어져서 서로 간에 선시를 논할 정도가 이제 되는 그런 도반의 사이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